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변호사 차변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로또 잭팟에 당첨되는 기분 좋은 상상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뭐 그런 상상 많이 해봤는데요. 뭐 어떤 날은 아주 구체적으로 뭐 집은 뭐 2층 집으로 할까, 아니면 뭐 3층 집으로 할까, 아니면 뭐 백야드에 뭐 풀장을 넣었다 뺐다, 뭐 관리가 힘드니까 그러다가 뭐 돈 주고 하면 되지. 그리고 뭐 거의 뭐 5성급 호텔 풀장을 집어넣었다가 또 지웠다가 뭐 하여튼 상상의 나래를 펴고 뭐 그래 본 적이 뭐 여러 번 있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런 생각 다 해보셨죠? 그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은 로또에 당첨돼서 뭐 남은 인생을 화려하게 살아가는 뭐 그런 상상을 하지만 실제로 또 로또에 진짜로 당첨이 되면 그런 화려한 인생을 살기 시작하기 전에 꼭 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점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나한테 뭐 잭팟 같은 게 뭐 그런 엄청난 행운이 찾아올 리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뭐 그래도 인생은 모르는 거니까 뭐 어느 정도 상식으로라도 알아놓으면 혹시라도 그런 행운이 나한테 왔을 때 그 작은 실수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거를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몰랐었던 것 때문에 대부분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또 모르면 정말 이 엄청난 행운이 한순간에 송두리째 날아가는 그런 참담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면 이번 영상 보시면 뭐 재밌게 보실 수도 있고 또는 로또 잭팟에 당첨되는 그런 환상을 실제로 내가 지금 현재 당첨됐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뭐 유익한 정보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내가 산 로또 티켓이 잭팟에 맞은 거를 오늘 알았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혼이요? 예, 여기 미국에서는 배우자에게 안 주고 혼자 다 먹을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basically, 이혼하더라도 대부분의 미국 주가 이제 커뮤니티 프로퍼티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 재산이죠. 그러니까 부부의 재산, 채무도 마찬가지예요. property asset 또는 debt 이런 것들 전부 반반 권리가 있고 반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한다고 해서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배우자한테 50%의 권리가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혹시라도 이혼 과정에서 로또 잭팟 맞은 거를 숨기고 그리고 이혼해서 하나도 안 주고 이혼을 하신다. 아, 그런 건 나중에 발견되면 50%뿐만 아니라 거의 다 뺏깁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이혼 변호사들이 보통 뭐 바보가 아니죠. 이혼 소송 중에 뭐 재산 분할이라든지 뭐 스파우스 서포트, 차일드 서포트 이런 거를 이제 엄청나게 그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하고 싸우게 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혹시 이 사람이 숨기고 있는 재산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이혼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꿈도 꾸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게 그 티켓, 라로리 티켓 뒤에다가 사인하고 이름 쓰고 주소를 적어야 돼요. 그래야 혹시라도 분실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남이 그걸 주워서 클레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꼭 사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내 이 라로리 잭팟 클레임 유효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뭐 오늘 내가 당첨된 거 확인했지만 그게 한 달 전에 샀을 수도 있고 6개월 전에 샀을 수도 있고 1년 전에 샀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언제 샀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산지 얼마 안 됐으면 빨리 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옛날에 산 걸 지금 발견을 했다. 그래서 뭐 혹시나 하고 한번 맞춰봤더니 이게 맞은 거예요. 이게 언제 샀는지부터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이 클레임 유효기간이 중요한데 이 대부분의 그 로또 티켓들은 드로잉 한 날짜, 그러니까 그 당첨 넘버를 발표하는 그 날짜로부터 180일 이내에 클레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6개월이죠. 6개월이 지나면 무효가 됩니다. 메가밀리언하고 파워볼 있죠? 그거는 좀 달라요. 메가밀리언하고 파워볼은 드로잉 데이즈로부터 시작해서 1년 이내에
클레임하면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무효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 옛날에 사놓고 잊어버렸던 파워볼 티켓을 지금 발견을 했는데 주머니에서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내가 확인해 보니까 혹시나 해서 보니까 이게 맞은 거야. 근데 날짜를 보니까 10개월이 지났네. 그러면 이거 뭐 미칠 일 아니겠어요? 환장할 일이죠. 이거 내가 알기로는 6개월 안에 이거 클레임 해야 된다는데 10개월 전에 산 거 같으면 열받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재수 더럽게 없네. 그리고 이게 찢어버렸단 말이죠. 찢어버리는 순간 진짜 나중에 이게 유효기간이 1년이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은 뭐 돌아버리겠다 진짜. 그렇죠? 그래서 유효기간이 내가 산 이 복권 티켓이 유효기간이 6개월짜리인지 1년짜리인지 꼭 아셔야 되는데 메가밀리언하고 파워볼은 1년이고요. 나머지 티켓들은 다 6개월입니다. 그거 꼭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잭팟을 맞았으니까 어디다가 어떻게 클레임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아셔야 될 텐데 600불 미만은 직접 리테일러에 가가지고 그걸 오리지널 티켓을 제시하면 그쪽에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캐시로 줍니다. 그럼 600불 이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이제 600불 이상이 되면 로컬 캘리포니아 로터리 디스트릭트 오피스에 가야 되는데 세크라멘토까지 날아가는 거 아니고요. 각 카운티마다 그 디스트릭트 오피스가 있어요. 그 디스트릭트 오피스는 뭐 그 복권국 웹사이트에 가면 주소가 다 나오니까 그쪽으로 메일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찾아갈 수도 있는데 메일은 서티파이 메일로 클레임 폼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 다운받아 가지고 클레임 폼 작성하고 사인하고 이름 쓰고 그 다음에 그 오리지널 티켓을 같이 스테이플을 해 가지고 엔벨롭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스트릭트 오피스에다가 메일을 하는데 메일로 보냈다가 분실되거나 막 찢어지거나 물에 젖었거나 이래서 당첨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복권국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 메일로 보내기가 힘든데 어쨌든 클레임하는 방법 중에 서티파이 메일로 보내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찾아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메일로 보내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대부분 그 라로리 디파트먼트에서도 직접 인펄슨으로 찾아와서 클레임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뭐 세크라멘토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거 아니니까 주위에 찾아보시면 있어요. 체스워스도 있고 왼처 쿠카먼거도 있고 LA 사시는 분들은 뭐 왼처 쿠카먼가 체스워스 뭐 이런데 가시면 돼요. 그건 뭐 예약이 따로 필요한 거 아니고요. first come first service 베이시스니까 거기 직접 찾아가가지고 윈도우가 있으니 복권 클레임하는 윈도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나 복권 이거 오리지널 가지고 가서 클레임한다 그러면 거기서 클레임 폼을 줄 거예요. 거기서 작성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가기 전에 미리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작성을 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 당첨금이 1000불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뭐 문제가 없으면 바로 체크를 줘요. 1000불짜리 체크를 바로 주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는 집에 가서 기다리라 그러고 문제가 해결되면 체크를 메일로 우송을 해줍니다. 뭐 보통 6주에서 8주가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막 몇백만 불, 몇천만 불짜리 잭팟인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당연히 안 주겠죠. 이제 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가라 그러면 이제 집에서 기다리면 연락이 올 거예요. 연락이 오면 6주에서 8주 안에 체크가 날라오든지 아니면 노티스가 날라오든지 아니면 뭐 서면으로 뭐가 날라오겠죠. 뭐가 잘못되고 있다든지. 그래서 클레임 폼을 작성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폼을 하나 더 작성해서 내야 되는데 이걸 일시불로 받을 건지 아니면 30년 동안 나눠서 1년에 한 번씩 체크를 받을 건지 그걸 결정을 해서 복권국에 제출을 해야지 됩니다. 만약에 60일 이내에 그걸 결정하지 않고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고 뭐 그냥 그대로 있으면 자동으로 30년 어뉴이티 인스톨먼트 프로그램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거 일시불로 받으시고 싶으신 분은 꼭 그 폼을 60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혼자 당첨된 게 아니고 이제 그룹 위너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여러 명이 모아서 티켓을 샀는데 이제 그게 당첨됐을 때 그때도 일시불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거기 이제 그룹 위너들이 모두 만장일치로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시불로 다 택해야지 일시불로 받는데
한두 사람이라도 나는 30년 동안 나눠받겠어 그러면 모두가 다 30년 동안 나눠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첨된 다음에 이제 클레임 폼을 작성해서 접수를 한 다음에 집에서 6주에서 8주 가량을 이제 기다리시게 될 텐데 잭팟이 터진 거니까 지금 6주에서 8주 후에 돈을 받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 복권국에서 그 6주에서 8주 동안 아주 심도 있는 인베스티게이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돈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홀드가 됩니다. 그럼 흔히 발생하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보통 복권 당첨금을 받는데 발생되는 뭐 흔한 문제 중에 이제 한 개가 티켓이 일부나 전부가 훼손됐을 경우, 뭐 젖었거나 그 바코드가 훼손됐거나 아니면 넘버가 보이지 않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일단 바코드라도 좀 살아 있어서 이게 이제 전자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하면 당첨 티켓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면 이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클레임하는 사람이 18세 이하다 그러면 무효입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가장 흔히 일어나는 프로블럼이 실제 구매자와 티켓을 들고 클레임하러 온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죠. 근데 클레임하는 사람과 실제 구매자가 다른 경우는 훔쳤거나 또는 길거리에서 주웠거나 아니면 counterfeit, 그러니까 페이크, 가짜 티켓을 클레임하러 온 경우이거나 요 세 가지 종류가 이제 대부분일 거예요.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게 counterfeit, 그러니까 가짜 조작된 가짜 라로리 티켓으로 클레임을 하러 오면 페더럴 에이전시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고 공문서, 사명서 위조에다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감옥 가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내가 이 티켓을 길거리에서 우연히 주웠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이게 잭팟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내가 샀다고 거짓말하면 그건 감옥 갑니다.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피널 코드, 캘리포니아 피널 코드가 있고 페더럴 피널 코드가 있어요. 최고 징역 3년까지도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복권 뒤에 사인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고 돼 있는 경우가 있겠죠. 사인이 돼 있는 경우는 내 거가 될 가능성이 0%예요. 근데 사인이 안 돼 있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사인이 안 돼 있는 경우는 내가 일단 사인을 할 수 있어요. 사인을 하고 복권국에 클레임하러 가면서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죠. 이건 내가 실제 구매자가 아니고 나는 이거를 길거리에서 주웠는데 난 지금 클레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복권국에서 클레임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거짓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이유는 없겠죠. 그러니 습득자가 가서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이걸 주순 건데 나 클레임을 하고 싶소라고 했을 때 실제 라이플 오너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제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나타났을 경우에 뭐 사례금을 좀 받으면 다행이고 만약에 받지 못하면 또 소송으로 또 가서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나 잭팟에 당첨은 됐는데 이게 텔레비 얼굴 나오고 신문에 얼굴 나오고 뭐 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이런 게 싫은데 나 인터뷰 안 하고 텔레비 얼굴 안 나올 수 없나. 일단은 미국 연방법에 Public Disclosure Law라는 게 있어요. 복권국도 이 Public Disclosure Law를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 Public Disclosure Law에 의하면 개인의 이름 이거는 퍼블릭 레코드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든 누구든지 찾아볼 수 있게끔 디스클로즈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내 이름 말고 그 외에 개인 퍼스널 인포메이션 개인 정보들은 절대로 디스클로즈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 외에 주소나 소셜 넘버 그다음에 뭐 드라이버 라이센스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은 복권국에서 절대 디스클로즈를 하지 않아요. 단 이름 그다음에 내가 산 그 가게 리테일러 위치 그다음에 나의 당첨금 총 금액 수령 방법 이런 것들은 퍼블릭 레코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퍼블릭 인포메이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디스클로즈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이름 외에는 퍼블릭에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뭐 이름 하나로 뭐 개인정보 다 털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일단 퍼블릭에 나온다 그러면 나는 내 개인정보는 다 털렸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복권국에서 또 레커멘드 하는 게 당첨 이후에 여러 가지 사기나 스팸 전화 또는 스팸 이메일, 그 다음 뭐 그런 그 non-profit organization이라 그래서 도네이트를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심지어 복권국이라고 사칭하는 데도 있고 정부 기관이라고 사칭을 해서 뭐 투자를 해라, 그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 셋을 고용하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변호사, CPA, 자산관리 전문가. 이렇게 변호사, CPA, 자산관리 전문가를 꼭 고용을 해야지 내 재산을 잃지 않고 사기나 스팸 등의 피해를 보지 않는다라고 복권국에서 레커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영상 보시면서 기분 좋은 상상 좀 해보셨나요? 머리가 아프죠? 로또 잭팟에 당첨되면 뭐 그냥 내 인생에 이제 꽃길만 펼쳐질 것 같지만, 그 꽃길을 걷기 위해서 꼭 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거. 이거 머리가 아픈데 나는 이거 골머리가 터져도 뭐 일단 당첨돼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일단 당첨이 되고 나면 골머리 좀 아픈 거, 이런 거 뭐 변호사 고용해서 변호사한테 시키면 되지. 그렇잖아요. 아,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기분 좋은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